저는 대령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면회실 안의 공기가 뚝 끊겼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며 떠보던 얼굴들이 한순간에 굳어버렸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번졌지만 이 안은 마치 온도가 내려간 듯 싸늘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목이 말랐는지 침을 삼켰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저는 단순히 면회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에 누군가의 표정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확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대 안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해서요. 그 순간 누가 사냥감이고 누가 포식자인지 조용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이 다음에 벌어질 진짜 역전이 궁금하다면 지금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제 모든 게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 정민성 너네 누나 술집녀 맞지 너? 네, 뭐라고요? 저렇게 차려입고 사내들 눈길 끄는 꼴 좀 가. 일반 여자가 저를 설마 접대부? 아니면 더 나쁜 곳에 다니는 제발 좀 그만하세요. 가을볕이 부대의 올칼이 넘어 면회장 공터를 비추고 있었다. 이등병 전민석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를 계속하며 시간을 확인했다. 다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다들 하루가 궁금합니다. 사연을 남겨주면 더 뜻깊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잠깐만요. 추첨과 공유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오후 2시 누나가 오기로 1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가 왜 이렇게 불안해? 친구인 일병 이준혁이 곁에 앉아서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젓고는 다시 시간을 봤다. 준혁의 눈길이 따라왔다. 아, 누나 오는 날이네? 그 대단한 미녀 누나 말이군. 민석의 어깨가 쪼그라들었다. 이 부대에서 민석의 누나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 지난달 참관회 때 수진 누나가 화려한 투피스를 입고 등장했을 때부터였다. 그날 뒤로 선임들의 눈빛이 변해갔다. 그리고 장난도 시작됐다. 준혁아 제발 쉿해줄 수 있어? 왜? 창피해서. 누나 예쁜 건 죄야. 준혁은 웃음을 갚았지만 민석에게는 웃을 게 못 되었다. 이곳에서 예쁜 누나라는 건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었다. 특히 강동철 상병이 눈치챈 것이 문제였다. 야, 정민석. 때마침 강동철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민석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동철은이 소대에서 제일 나쁜 선임이었다.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을 즐기는 인간이었고 유독 민석을 항상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오늘 그 술집 누나 또 온다며 민석의 주먹에 힘이 꽉 들어갔다. 누나 동철이 수진 누나를 부르는 달명이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열이 뻗지만 이제는 그냥 포기했다. 어차피 대꾸해봤자 더 독한 괴롭힘만 되돌릴 뿐이었다. 술집 누나가 뭡니까? 나 실수. 그 잘난 누나 말이야. 동철이 씨 쪽이며 민석 앞에 섰다. 덩치 큰 동철이 서 있으니 햇빛이 가려져 민석의 얼굴에 그림자가 짙어졌다. 오늘도 야하게 입고서 올 텐데 커피 한 잔 사가려고 해볼까? 상병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마는 뭘 이러지 마. 형들이랑 친해지자는 건데 민철의 말에 근처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슬슬 모여들기 시작했다. 민석은 점점 위축되는 기분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나가 차라리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와, 진짜 누나 진짜 이쁘던데. 어디서 이래? 동기 중 하나가 궁금증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은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수진 누나에 대해 말하면 클수록 상황이 더 꼬여버릴 것 같았다. 그냥 회사 다녀요. 회사? 무슨 회사길래 저렇게 꾸미고 다녀? 동철이 비꼬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혹시 술집은 아니야?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 민석의 얼굴이 달아났다. 동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수진 누나를 욕보이는 말이었다. 인석의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그 화를 드러낼 용기는 없었다. 상병님, 제발은 무슨 형들한테 소개 좀 해봐. 공철이 민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그 손길에는 장난기보다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아니면 면회 마치고 우리도 인사라도 나눠볼까?
민석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동철이 수진 누나를 만나려 한다는 것은 악몽과 같았다. 누나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나는 자신 때문에 곤란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부대에서 더욱 버티기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이 동철에게는 더욱 재미있는 가능으로 보였다. 또 왜 안 돼? 누나 창피하니? 아니면 우리가 쪽팔리냐? 주위에서 킥킥대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석은 그 웃음소리들이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눈길이 자신에게 쏠려있다는 중압감에 숨이 막혔다. 그것도 아니면 설마 누나가 진짜 그러니라는 거야? 동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모멸감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아직도 말은 나오지 않았다. 뭐야? 아, 삐졌냐. 동철이 더욱 신이 난다는 듯이 웃었다. 민석의 반응이 바로 그가 바라던 것이었다. 야야 장난이야. 장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동철의 장난에는 가시가 돋았다. 그리고 그 독은 이미 민석의 가슴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미스계가 2시 30분을 가리켰다. 수진 누나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다. 민석은 면회점 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누나를 보고 싶기도 했지만 아예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면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석의 가슴이 툭 벌어졌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민석은 어디 있나요? 수진 누나의 목소리였다. 밝고 힘차던 목소리. 허나 현재 민석에게는 저 목소리마저 거북하게 다가왔다. 동철이 민석을 빤히 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과, 마침내 주인공 오셨구만 그래. 민석은 머리를 푹 밟았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지는 기분이었다. 수진 누나가 저런 분위기를 모른 채 걸어오고 있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다. 면회실로 통하는 길가에서 병사들의 눈길이 차례로 쏠리기 시작했다. 또한 저 눈길들은 전부 한쪽 방향을 쏠리고 있었다. 바로 수진이 서 있는 쪽을 향해서 수진은 면회장 문 앞에서 잠깐 멈칫했다. 주위의 눈초리가 느껴졌지만 신경을 썼다. 군부대란 곳이 본래 이런 곳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여성이 적으니 특히 젊은 여성의 방문은 늘상 이슈가 되기 따름이었다. 손에는 정성 들여서 요리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민석이 선호하는 계란말이와 돼지고기 볶음이 감겨 있었다. 매주 주말마다 마련하는 것이나 항상 마음이 쓰였다. 민석이 군대에서 잘 적응고 있는지 컨디션 괜찮은지 근심이 앞섰다. 저기 민석 누나 온다. 어떤 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미소를 머금고 목례를 건넸다. 예의 갖춘 인사였다. 허나 그 웃음 뒤에는 예리하게 주위를 정찰하는 눈이 있었다. 오랜 곳 생활의 연륜으로 부대의 분위기를 보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다. 또한 현재 부대의 공기 속에는 왠지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민석을 지켜보는 병사들의 눈빛에서 묘한 위화감이 풍겨왔다. 누나 민석의 구름이었다. 수지는 동생이 있는 곳에 갔다. 허나 민석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왠지 주눅 들어 보였고 어깨도 축 처져만 있었다. 한 달 전이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민석아 별일 없어? 네, 별일 없어요. 민석의 대꾸는 너무 급했다. 마치 벌써 준비해둔 멘트 같았다. 수지는 민석의 눈을 꼼꼼히 봤다. 피로가 가득해 보였고 무언가 불안해 보였다. 진짜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훈련이 꽤 고됐을 뿐이에요. 민석은 수진의 눈길을 피하며 면회실 쪽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저런 민석을 쫓아가면서도 주의를 계속 주시했다. 병사들의 눈길이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었다. 게다가 그 중에서도 정말 적대적인 눈빛이 느껴졌다. 면회실 안은 많은 가족들로 붐비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려고 온 모습들이 다정했다. 허나 민석과 자신의 차림만은 왠지 썰렁했다. 도시락 싸왔단다. 네가 선호하는 계란말이도 있고. 수진이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다. 민석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스쳤지만 금세 지워졌다. 누나 이젠 다음에는 안 와도 돼요. 민석의 말에 수지는 벙쪘다. 업적스러운 말이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무 일 없어요. 그저 누나도 바쁠 텐데 매주 올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민석의 말투에서 왠지 어색함을 느꼈다. 평소 민석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말이었다. 오히려 자신이 오는 것을 반겼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민석아, 진짜 별일 없어? 수진이 민석의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민석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뒤로 뺐다. 그 순간 수진은 민석의 손목에 있는 상처를 봤다. 시퍼런 멍 자국이었다. 이건 뭐야? 아, 이거요? 훈련하다 다쳤어요. 별일 아니에요. 민석이 급하게 소매로 손목을 덮었다. 허나 수진의 눈에는 이미 다 고였다. 저것은 훈련 중에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잡힌 자국이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랜 군 생활의 경험으로 그런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석의 주눅든 모습, 면회를 거부하는 태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민석아, 수진의 목소리가 깔리었다. 민석은 그 목소리 톤의 변화를 간파했다. 누나가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짜 아무 일 없어요. 누나 걱정 마세요. 손목 좀 보자. 안 돼요. 민석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다. 주변의 시선이 잠시 이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돌아갔다. 민석은 자신의 반응이 너무 과했다는 점을 깨닫고 당황했다. 그냥 별거 아니라고요. 수지는 민석을 계속 관찰했다. 동생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았다. 첫 면회 때의 밝은 모습은 반대없었고 지금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다. 누가 괴롭히는 거니? 수진의 굴찍고 질문에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무도 안 괴롭혀요. 누나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민석아, 저런 상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 수진이 민석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민석은 저런 누나의 눈빛을 처음 봤다. 평소에 따뜻하고 다정한 누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누나 정말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적응, 이게 적응이냐? 수진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다. 주변에서 몇 명이 이쪽을 쳐다봤다. 수진은 목소리를 낮췄다. 민석아, 누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널 괴롭히고 있니?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동철의 협박이 머릿속에 눈들었다. 누나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굴겠다는 말이. 게다가 누나가 이 일에 엮이는 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다. 별일 아니니까요. 누나는 제발 걱정 마세요. 수지는 민석의 어색함을 눈치챘다. 동생의 눈빛 손짓 그 모든 것이 진실을 숨기려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제로 입을 열게 하는 것도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 알겠다. 하지만 괴로우면 당장 누나한테 말해. 약속해. 민석은 대충 끄덕였다. 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누나에겐 절대 말 못할 사정이었다. 차라리 말하면 상언이 꼬여버릴 것만 같았다. 면회 시간은 빠르게 지났다. 수지는 민석에게 간식을 건네며 농담을 던져봤지만 민석의 표정은 어두웠다. 예전과 달리 누나와의 대화를 피하고만 싶어 하고 있었다. 면회가 종료될 쯤 수지는 다시금 확인하듯 물었다. 민석아 진짜 별일 없지? 네 없어요. 민석의 대꾸는 무뚝뚝했다. 네는 질문을 멈췄다. 대신 민석의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다음 주말에 다시 올게. 구나 진짜 안 와도 내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네가 막아도 올 거야. 수진의 말에 민석은 입을 꼭 다물었다. 누나의 결심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면회를 마치고 민석은 막사로 복귀했다. 수지는 멀어지는 민석의 등짝을 응시하며 굳은 얼굴을 했다. 어떻게든 손을 써야만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는 감이 잡히지 않았다. 리병소 밖으로 나가며 수지는 핸드폰을 찍었다. 연락을 취해야 할 상대가 있었다. 민석의 처지를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선 다른 수단이 필요했다. 복귀 신고 후 민석은 네모반으로 걸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다. 수진 누나가 팔목에 멍자국을 본 것이 계속 걱정되었다. 고나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다는 점도 그런 요소였다. 야 정민석, 끔찍한 목소리였다. 강동철이 생활관 입구에 버티고 서 있었다.
놈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사악해 보였다. 면회 좋았냐? 네. 누나한테 내 얘기 꺼낸 건 아니지?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동철이 비웃었다. 아, 잘했다. 근데 묘하게 기류가 싸하던데 누나가 빡쳤냐? 아니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 그렇다면 됐고 동철이 민석의 어깨를 잡았다. 묵직하고 소름 돋는 악력이었다. 야, 근데 네 누나한테 군인 냄새 나더라. 민석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동철이 뭘 알아본 걸까? 무슨 말씀입니까? 행동거지나 눈빛이 딱 군발이 같던데 혹시 여군 간부 출신 아냐? 금시초문입니다. 누나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민석은 잡아떼었다. 사실을 동철에게 풀어놓을 수는 없었다. 냄새가 나는데. 동철이 뱀 같은 눈으로 민석을 훑었다. 그러곤 후임 병사들을 불렀다. 야, 니들이 볼 땐 민석 누나 어땠냐? 몇몇 병사들이 주위로 모였다. 민석은 쥐구멍에 숨고 싶었다. 진짜 미인이시던데요. 스타일도 세련됐고. 근데 포스가 장난 아니긴 했어요. 후임들의 말에 동철이 맞장구 쳤다. 맞지? 내 눈이 정확하다니까. 뭔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단 말야. 민석은 상언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 동철이 수진 누나에게 흑심을 품는 것도 감당하기 벅찬데 이젠 뒷조사까지 하고 있었다. 야, 정민석. 누나 뭐하는 사람인지 똑바로 말해. 회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회사? 그냥 작은 회사요. 작은 회사가 한둘이냐? 이름을 대라니까. 민석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수진 누나의 직장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저 나랏밥 먹는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소속은 몰랐다. 모릅니다. 몰라? 누나 직업도 모르고 사냐? 동철의 말투에 조롱기가 가득했다. 구경하던 병사들도 킬킬거렸다. 야, 민석아, 혹시 누나 신분 세탁이라도 한 거 아니야? 신분 세탁이라니요? 옹담이야. 뭔가 구린 게 있어서 숨기는 거 아니냐고. 동철의 억측에 민석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나가 오늘 군 공무를 했었다고 고백한 게 떠올랐다. 그것도 여태껏 비늘로 붙이던 사실이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면회 오면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네. 민석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물어봐요? 누나랑 면담 좀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인지. 절대 안 됩니다. 민석의 거절이 너무 단호했다. 동철이 재밌는 장난감 보듯 눈을 빛냈다. 왜 안 되냐? 찔리는 거라도 있어? 아닙니다. 그냥 누나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그럽니다. 불편해? 통성명 좀 하는 게 뭐가 불편해? 동철이 민석의 뒷목을 움켜쥐었다. 고통보단 공포가 밀려오는 숨길이었다. 야, 정민석, 너 뭐 감추고 있는 거 있지? 진짜 맹세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누나 오면 셋이 매점이나 가자고 해. 민석은 고개를 흔들었다. 죽어도 그럴 수는 없었다. 못합니다. 왜 못해? 이유가 뭐야? 동철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부경꾼 병사들도 숨을 죽인 채 관만하고 있었다. 그냥 누나가 질색할 것 같아서요. 질색한다고? 우리가 뭐 벌레라도 되냐? 동철이 민석을 거칠게 밀쳤다. 민석은 뒤로 넘어갔다. 야, 너 방금 나를 비웃었던 거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데? 우리가 우습게 보인다는 거야? 정민석은 입을 꼭 다물었다. 무슨 변명을 해도 오해가 깊어질 것 같았다. 야, 정민석. 강동철이 큰 소리로 정민석을 찾았다. 정민석이 흠칫 놀라며 그를 올려다봤다. 오늘 밤 경계 근무 초반부터 말범까지 네가 서. 네. 왜? 싫으냐? 정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정계 근무는 원래 나누어 서는 것인데 혼자서 정보 서려는 말이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닙니다. 그래. 그리고 내일부터 분리수거 정리도 네가 해. 아, 그리고 침상 정리도 네가 다 하고 바닥 닦고. 미애의 강동철이 계속해서 짐을 지었다. 모두 부대원들이 함께 분담해서 하는 업무들이었는데 이제 정민석 혼자서 짊어지라는 말이었다.
주위 동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내심 자신들의 몫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렇지? 네. 정민석의 대답은 기어들어갔다. 강동철이 승리감에 찬 얼굴로 턱을 치켜들었다. 아, 그래. 당장 지금부터 실시해. 강동철이 동료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정민석은 홀로 남았다. 막사 입구에 서서 오두커니 허공을 응시했다.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소나기가 올 듯했다. 정민석은 자신의 신세를 비관했다. 입대한 지 벌써 석 달이 흘렀으나 현실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참아내면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러나 강동철이라는 선임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늘 정수진 누나가 다녀간 뒤 문제는 더욱 고여버렸다. 누나가 낌새를 알아챈 듯했고 강동철도 누나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강민석은 관물대에서 수첩을 꺼냈다. 정수진 누나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적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를 더 이상 이 수렁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정민석은 경계 근무를 서며 긴 어둠을 버텼다. 동틀녘까지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졸음이 쏟아져도 온통 걱정뿐이었다. 강동철의 협박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다. 누나랑 따로 만나게 해줄래? 그 말이 너무 끔찍했다. 강동철이 정수진 누나에게 접근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짐작할 수 없었다. 틀림없이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정민석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면장 청소를 시작했다. 강동철이 떠넘긴 일들을 묵묵히 나갔다. 주위 동료들은 그런 정민석을 보며 안쓰러운 듯한 시선을 보냈지만 누구도 거들어주지는 않았다. 인서가 할 만해 동기인 강민재가 슬그머니 다가왔다. 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틸 만해. 강동철 병장이 좀 과한 것 같은데 문제 없어. 민석은 더 길게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강민재도 눈치를 챘는지 묵묵히 자리로 돌아갔다. 배식 시간이 되었다. 정민석은 구석에서 홀로 시판을 비우고 있었다. 모든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있었지만 정민석만은 외진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어이 정민석. 또 강동철의 목소리였다. 정민석은 젓가락을 쥔 손을 떨었다. 뭐하냐? 식사 중입니다. 혼자서? 에에. 왜 따로 먹어? 동기들이랑 어울리지. 강동철이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왕따라는 사실을 비꼬는 것이었다.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요. 그래. 그럼 평생 혼자 먹어라. 강동철이 사라진 뒤 정민석은 입맛을 잃었다.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결국 국물만 몇 번 떠먹고 식당을 나섰다. 오후 일과는 훈련이었다. 산악구보 시간이었다. 정민석은 여느 때보다 괴로웠다. 지난밤 한숨도 못 잔 후유증 탓이었다. 야, 정민석은 뛰어? 발 맞춰. 조교가 고함을 질렀다. 왜? 정민석은 각을 쓰고 뛰었으나 남들보다 한참 뒤처졌다. 훈련병 정민석 열애해. 정민석은 폐열 밖으로 나갔다. 동기들의 따가운 시선이 꽂혔다. 정신 상태가 왜 이래? 죄송합니다. 말로만 죄송한가? 엎드려 뻗쳐 50회. 정민석은 얼차례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힘이 빠져서 도중에 바닥에 쓰러졌다. 지금 개기는 건가? 그럼 각회. 조교의 호통이 더욱 매섭게 떨어졌다. 정민석은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었다. 칼다리가 후들거렸다. 강동철이 고통받는 정민석을 보며 허무한 미소를 지었다. 아, 자신을 괴롭힘이 성공하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일과가 끝난 후 정민석은 녹초가 되었다. 내무반으로 돌아와 관물대에 기대었다. 착신이 쓰셨다. 민서가 안색이 안 좋아. 민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았다. 정민석은 입을 뗄 기운도 없었다. 의무실이라도 갈래? 됐어. 괜찮아? 정민석은 손을 저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으면 그 녀석도 강동철의 먹잇감이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정민석은 또다시 야간 근무를 서야 했다. 연이틀 밤샘이었다. 강동철이 고의로 명단을 조작한 것이었다. 내일 새벽 2시 무렵 정민석은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때 휴게실 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야,
내일 정민석 누나 면회 온대. 강동철의 목소리였다. 정민석은 벽 뒤에 붙어서 엿들었다. 네. 주말마가 온다고 했었잖아요. 후임 병사의 대답이었다. 이번엔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보자. 뭔가 감추는 비밀이 있어. 뭐가 비밀이에요? 글쎄 느낌인데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아. 정민석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강동철이 수진 누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혹시 운동선수 아닐까? 덩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운동? 무슨? 글쎄, 그냥 초기 선생님이면 괜찮은데 만약 잡새 같은 거면 골치지. 옹철의 말에 후임들이 옹성거렸다. 짭새라니요? 이를테면 경찰이라든지 민석은 기겁했다. 동철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다. 본인이라? 여자인데? 요즘 여군이 얼마나 센데. 그리고 정민석 누나 눈매나 어깨가 딱 각이 졌어. 확실한 건 아니야. 찔러봐야 알지. 민석은 계속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스며시 밖으로 나왔다. 머리가 아파왔다. 동철이 수진 누나의 직업을 캐내려 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진짜 누나가 한역 간부이고 심지어 장교라는 사실을 강동철이 눈치채게 된다면 내 군생활은 끝일까? 민석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감장 수진 누나가 올 텐데 대처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면회를 취소하라고 할 수도 없는데 강동철의 감시를 따돌릴 수단도 없었다. 새벽녘에야 겨우 민석은 쪽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러나 꿈자리가 너무나 사나웠다. 강동철이 수진 누나에게 욕을 하는 꿈이었다. 눈을 건져 봤을 때 민석은 온몸이 젖어 있었다. 주말이 찾아왔다. 별전이 날이다. 민석은 눈 뜨자마자 초조했다. 어젯밤 엿들은 동철의 음흉한 계획이 뇌리에 박혀 떠나질 않았다. 정민석, 강동철이 그를 호출했다. 민석의 가슴이 철렁거렸다. 니네 누나 오냐? 네. 그래. 이번엔 내가 면회실 옆에서 지켜볼 생각이다. 민석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네. 그냥 심심해서. 강동철이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민석은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저희를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방 선배님, 부디, 나 왜? 가족한테 안부 좀 전하겠다는데 그게 죄냐? 누나가 낯을 많이 가려서 힘들어할 겁니다. 불편해? 어째서?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한데? 강동철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민석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아니요. 그럼 오케이. 누나 오면 인사시켜라. 예. 민석은 땅만 봤다.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 식사 집합 후 민석은 면회소로 갔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다. 수진 누나를 보는 일이 이토록 두려운 일인 적은 없었다. 입구 근처에서 수진을 기다리는 민석은 계속 두리번거렸다. 강동철이 숨어 있나 확인했다. 운 좋게도 아직은 없었다. 민석아. 수진이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민석은 누나 쪽으로 걸어갔다. 수진은 여전히 간정하게 입고 있었다. 그러나 눈빛이 평소와는 딴판이었다. 뭔가 각오를 한 얼굴이었다. 별일 없지? 예. 잘 지냅니다. 민석의 반응은 여전히 무기력했다. 수진은 동생의 얼굴을 뜨거봤다. 며칠 사이 박사가 보였다.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발목은 좀 낫니? 수진이 민석의 팔목을 챘다. 저번에 피멍은 희미해졌지만 또 다른 생채기가 그어져 있었다. 이건 왜 이래? 작업하다 긁혔어요. 민석이 옷자락으로 상처를 덮었다. 그러나 수진은 이미 눈치챘다. 저건 절대로 훈련하다가 생길 수 없는 흉터였다. 인석아, 나한테 사실대로 털어놔. 누가 너를 못살게 구는 거니? 수진의 어조가 무거워졌다. 인석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하기 힘들면 마. 근데 누나는 대충 짐작하고 있어. 뭘 짐작한다는 겁니까? 네가 가오케니를 강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죽을 맛이 하는 거. 수진의 직고에 민석은 굳었다. 누나가 이걸 어떻게 눈치챘지? 누난들 몰라. 군대가 어떤 곳인지 뻔해. 수진이 동생 손을 꽉 쥐었다. 이번엔 민석도 가만히 있었다. 민석아, 누나가 처리해줄게. 절대 안 돼요. 민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주위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았다. 왜 반대해?
누나가 개입하면 더 꼬여요. 그냥 제가 견딜게요. 견딘다고 끝나니 언제까지 당할래? 미수진이 답답하다는 듯 바그쳤다. 민석은 시선을 바닥에 뒀다. 누나는 잘 몰라요. 군대는 원래 다 이래요. 원래 다 이래? 누가 그래? 선임들이 다 그래요. 낙으로 깡으로 버티라고. 수진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게 얼마나 썩어빠진 소린지 잘 알았다. 민서가, 그건 가스라이팅이야. 부조리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래도 누나가 긁어 부스럼 만들면 전 죽어나요. 민석의 호소에 수지는 입을 가물었다. 동생 마음은 알겠다. 그렇다고 내 동생이 가난한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럼 당하고만 살래? 그냥 짬 좀 차면 풀릴 겁니다. 짬이 차면 언제? 민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솔직히 군생활이 편해질 거라는 기대도 없었다. 순간 면회소 문 쪽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다. 민석은 고개를 돌렸다가 사색이 되어버렸다. 강동철이 패거리를 이끌고 면회 장소 입구에 등판했다. 옴들은 대놓고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다. 민석아, 쟤네들이 걔들이야. 수진이 민석의 눈길을 쫓았다. 강동철을 딱 마주했다. 동철이 쪼개면서 손인사를 날렸다. 그냥 고참들이에요. 저기에 널 괴롭히는 녀석이 있군. 수진의 눈동자가 차가웠다. 민석은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지만 그의 떨림만으로도 충분했다. 저 덩치 큰 놈이야. 수진이 동철을 지목했다. 민석은 시선을 고정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민석아 말해. 누나 제발. 저 녀석이 널 괴롭히는 거지? 수진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민석은 이런 누나의 표정을 처음 봤다. 누나 이러지 마세요. 화를 참으란 말야.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걸 보고 화를 참으란 말야. 수진의 언성이 높아졌다. 동철이 이상을 감지하고 접근하기 시작했다. 구나, 저 녀석이 오고 있네요. 민석이 조급하게 말했다. 수진은 동철을 노려봤다. 동철이 휴게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동철이 수진에게 접근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속에는 가른 의도가 있었다. 반갑습니다. 수진이 무겁게 반응했다. 동철은 수진의 싸늘한 태도에 살짝 긴장했다. 민석 가족이죠? 저는 민석 고참 강동철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수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동철이 억지스레 웃었다. 민석이가 네모반에 잘 적응해 있어요. 워낙 얌전하고 착해서 모든 고참들이 좋아해요. 민석은 동철의 헛소리를 듣고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대꾸를 꺼낼 수도 없었다. 정말이죠? 수진의 반응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동철이 다소 난처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혹시 누님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동철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이것이 그가 진짜 질문하려던 것이었다. 수진은 슬쩍 동철을 노려봤다. 그의 눈에서 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민석이 왜 저렇게 겁먹고만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회사원입니다. 수진이 담백하게 응답했다. 동철의 눈이 반짝였다. 무슨 회사원이세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수진이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다. 동철은 더 떠보고 싶었지만 수진의 아우라가 심상치 않았다. 알겠어요. 동철이 비굴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난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신이 깔려 있었다. 공철이 간 뒤에 수진이 민석에게 물었다. 저 녀석이 널 못살게 구는 거구나. 이제 분명해졌어. 저 녀석의 누나를 봤어. 수진의 목소리에 비장함이 들었다. 민석은 초조했다. 누나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왜? 왜 항상 견디고만 있어야 해? 저 녀석이 무서워요. 누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아요. 민석의 말에 수진이 놀랐다. 나한테 뭘 한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수진은 민석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민석아, 누나를 믿어줘. 내가 정리할게.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수진의 말에 민석은 더욱 불안해졌다. 누나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석아,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줘. 내가 기필코 해결할게. 약속해.
다음 주까지만. 수진의 눈빛이 비장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면회가 끝나고 수진이 떠난 후 민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부대로 복귀했다. 동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했다. 면회가 끝나고 민석은 예상했던 대로 동철에게 불려갔다. 옹철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심각해 보였다. 야, 정민석. 너 누나 뭔가 수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 같지 않아.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동철이 계속 말했다. 특히 걸음걸이랑 자세 확실히 군인 같아. 민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한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뭔가 위에서 아래 깔아보는 느낌이었어. 동철의 말이 점점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혹시 너 누나 진짜 군인 아니야? 아니에요.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공무원도 군인일 수 있잖아. 응무원이라든지. 민석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동철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면 장교. 동철의 말에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반응을 본 동철이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다. 맞구나. 네 누나 장교야. 아니에요. 민석이 크게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야, 이거 골 때리네. 정민석 누나가 장교라니 동철이 쪼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도끼가 가득했다. 짬이 얼만데? 중위? 대위? 아니에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아, 구라까지 마. 네 반응 보니까 확실해. 동철이 민석의 어깨를 잡았다. 그 손길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야, 정민석.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군. 상병님, 제발, 제발 뭐, 네 누나가 장교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철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였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오, 민석이 누나가 장교라고. 진짜요?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석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야야, 조용히 해. 이건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옹철이 다른 병사들을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다른 계획이 있어 보였다. 정민석, 너 누나가 장교라는 걸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부끄러워서. 동철이 비웃었다. 정민석은 입술을 꽉 깨물다. 혹시 네가 우리를 속이고 뒤에서 웃고 있던 거야? 절대 아닙니다요. 그럼 대체 뭔데? 말 좀 해. 강동철의 눈빛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정민석은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사실 말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타이밍 타령이야. 우리가 가족 얘기할 때 넌 입 닫고 있었잖아. 강동철이 정민석의 멱살을 쥐었다. 폭력은 없었지만 정말로 무서웠다. 야, 정민석. 너 진짜 우릴 호구로 아는 거냐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누나 백 믿고서 여기서 대충 편하게 지내려고 꼼수 부린 거 아니냐고 묻잖아. 정민석은 강하게 손을 저었다. 그러나 강동철은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참, 어이가 없군. 정민석이 우릴 완전 졸로 본 거지. 주변 선임들도 서서히 정민석을 향해 눈을 흘겼다. 매석이 중요한 비밀을 감추고 우리를 기만했다는 생각에 분위기가 막 싸해졌다. 상병님, 진짜 오해하시는 겁니다. 오해? 그럼 빨리 해면이다. 강동철이 삐딱하게 서서 정민석을 노려보았다. 정민석은 입안이 바짝 말라왔다. 그냥 사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사정이 복잡해? 왜? 누나가 간부라서 우리랑 급이 다르니까? 강동철의 비꼬는 말에 내무반 전체가 술렁거렸다. 덕민석의 누나가 진짜 군 간부라는 게 점점 더 피부로 느껴지고만 있었다. 서로 불편할까가 그랬습니다. 정민석의 변명에 강동철이 헛웃음을 쳤다. 불편? 이미 엉망이야. 그때 강현섭 중대장이 들어왔다.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온 듯했다. 지금 다들 뭐해? 허, 중대장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동철이 차렷 자세를 취했다. 강현석은 매의 눈으로 훑었다. 정민석, 넌 왜 그렇게 얼굴이 사색이 돼 있냐?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정민석이 더듬거리며 답했다. 강현석이 강동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강동철이가 보고해. 예, 정민석의 누나 문제로 대화 중이었습니다. 누나? 네, 근데
그 누나가 현역군 간부랍니다. 강현석의 눈썹이 꿈틀했다. 간부라는 단어에 꽤나 민감해 보였다. 임관한 지 얼마나 됐어? 그게 저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철이 눈치를 줬다. 정민석은 입을 열지 못했다. 야, 정민석, 짬밥이 얼마나 되냐고? 강현석이 재차 추궁했다. 정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자기도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진짜 모릅니다. 몰라? 계급장도 못 봤어. 그냥 군복 입은 것만 봤습니다. 덕민석의 답답한 말에 강현석과 강동철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상언이 아주 묘하게 꼬여가는 기류가 흘렀다니까. 이거 상언이 꽤 골치 아프게 됐군. 강현석이 인상을 팍 썼다. 강동철이 이유를 물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카부대 간부가 면회를 오는데 보고 체계가 완전히 먹통이었잖아. 중대장의 말에 강동철도 얼어붙었다. 꼬투리 잡힐 게 있습니까? 감찰이라도 나오면 어쩔 거야. 병영 부조리 같은 거 말이야. 강현석의 지적에 강동철의 표정이 돌처럼 딱딱해졌다. 자기가 정민석을 갈군 게 상보기에 들어갈까 덜컥 겁이 났다. 설마하니 그럴 리가요. 네가 뭘 알아? 간부들은 원래 사병들 생활 상태 체크하는 게 주 업무란 말이다. 강현석의 경고가 이어지자 공기는 거욱 무거워졌다. 정민석은 이 사태가 두려웠다. 중대장님, 제 누나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웃기지 마. 넌 누나가 뭐 하는지도 몰랐던 주제에. 그트 폭격에 정민석은 입을 가물었다. 마침 타이밍 좋게 사무실 전화가 울려 퍼졌다. 강현석은 소화기를 들러갔다. 강동철 무리는 여전히 정민석을 포위한 채 압박하고 있었다. 야, 정민석, 너 이거 책임져라. 네? 누나가 꼰질러서 우리가 영창 가면 어쩔 거냐고? 강동철의 무서운 협박에 정민석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오나는 절대 그럴 뿐 아닙니다. 네가 보증 살 수 있어? 군인은 보고가 생명이야. 강동철이 쏘아붙이자 동기들도 불안에 떨었다. 가들 편한 군 생활이 완전히 끝장나고 고생길이 열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제발 믿어주세요. 누난 공과 사가 확실해요. 지랄하네. 넌 누나 계급도 모르는 놈이잖아. 강동철이 피코웃음 쳤다. 그때 강현석이 복귀했다. 얼굴이 완전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만개 가태가 꽤 심각하다. 왜 그러십니까? 강동철이 긴장이 있다. 강현석이 마른 세수를 했다. 연대 본부에서 전화 왔다. VIP급 간부 가족이 강문 중인데 신원 확인이 지연되고 있다더군. 정민석은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다. 스케일이 너무 커졌다. 빼박 정민석 누나네. 오늘 면회 온 간부 가족은 걔가 유일하니까. 강현석이 정민석을 끌어지게 응시해왔다. 야, 정민석, 고나 성은 빨리 대봐라. 정수진입니다. 계급은요? 정말 모릅니다. 아우, 환장하겠네. 강현석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정민석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갈궜다. 맹세코 모릅니다. 아, 답답해 미치겠네. 넌 관심이 없냐? 강현석이 가슴을 쳤다. 그때 강동철이 습 기어들었다. 중대장님, 면회실 가서 직접 물어보면 바로 해결될 일 아닙니까? 하긴이라. 어떻게 가서 여쭤보면 되죠. 강동철의 제안에 강현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빠르겠군. 하지만 정민석은 그 상황이 닥치는 게 너무 무서웠다. 누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부대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그날 밤 정민석은 불안감에 잠을 꼬박 설쳤다. 오후의 사건들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수진 누나의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처했고 머지않아 비밀이 밝혀질 듯했다. 이튿날 기상 후 막사 저녁에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희섭 중대장은 간부진을 긴급 소집했고 꽤나 심각한 안거를 다루고 있는 듯했다. 야, 정민석 오늘 누나 오냐? 강동철이 정민석에게 물었다. 허밀인 오늘조차도 강동철은 정수진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니요, 주말에만 옵니다. 보아, 그럼 주말까지 참아야만 하겠군. 강동철의 말에 주변 동료들이 질문해왔다. 뭘 기다려? 아,
정민석 누나 진짜 계급 가보는 거지. 강동철이 야비하게 쪼갰다. 정민석은 저 표정이 끔찍했다. 식사 시간에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왜? 그때 동기 강민재가 다가왔다. 정민석아 별일 없냐? 어? 없어. 누나가 간부라는 게 진짜야? 강민재의 질문에 정민석은 설명하기 난감했다. 잘 몰라. 모른다고? 누나 직업을 몰라? 사정이 있어. 정민석이 얼버무리며 말했다. 강민재는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 오후엔 훈련이 시작했다. 그지만 정민석은 몰입할 수 없었다. 온통 정수진 누나 걱정뿐이다. 주말이 오면 무슨 사단이 일어날지 겁이 났다. 기등병 정민석 정신 안해. 조교가 고함을 쳤다. 정민석이 교육 보증 넋을 놓고 있었던 탓이다. 죄송합니다. 무슨 딴 생각을 했어?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구라치지 마라. 뭔가 고민이 있는 눈치인데. 리에유의 조공에 정민석은 침묵을 지켰다. 사사로운 사정 탓으로 교육에 열중만 하면 안 돼. 알았냐? 네, 시정하겠습니다. 허나 정민석은 도저히 몰입할 수 없었다. 내리가 어지러웠다. 의과가 마친 뒤 정민석은 핸드폰을 켰다. 정수진 누나에게 통화를 하고 싶었다. 허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끝내 메시지를 쓰기로 했다. 누나, 이번 주엔 오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지웠다. 정수진 누나가 왜 오지 말라고 하는지 의아해할 게 뻔했다. 그렇다면 사실대로 말해야 했다. 정민석은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도대체 어찌할지 감이 안 온가. 저녁 점호 강동철이 다른 동기들과 함께 정민석을 찾았다. 야, 정민석. 우리가 주말을 위해 짠 게 있어. 무슨 건데요? 누나가 오면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해 보려고. 정민석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뭘 대화하는데요? 계급이라던가 무슨 부대에서 복무하는지라던가. 감동철의 말에 정민석은 초조했다. 왜 그런 게 궁금하냐고요? 우리도 알고 싶잖아. 게다가 중대장님도 관심 있어 하시고. 감동철이 강현석 중대장을 거론했다. 정민석은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누나가 꺼려할 것 같은데요. 어려한다고? 왜? 자기 위치 밝히는 게 뭐가 나빠? 감동철의 말에 정민석은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설마 말하면 큰일 나는 사정이라도 있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뭔데? 왜 이리 감추려드냐? 감동철의 목소리가 차츰 예리하게 변했다. 정민석은 더 이상 둘러댈 수 없었다. 주말이면 다 드러날 테지. 감동철이 뼈있는 말을 건졌다. 정민석은 그 말이 두려웠다. 주말이 다가왔다. 정민석은 아침 내내 떨었다. 정수진 누나가 방문할 시각이 임박하고 있었다. 준비했냐? 감동철이 쪼개며 물었다. 얼말입니까? 누님 모셔올 준비 말이다. 오늘은 중대장님도 함께 나가실 거다. 정민석의 가슴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안현섭 중대장마저 나선다는 사실은 사태가 아주 위중하다는 뜻이었다. 왜 대장님이요? 간부 가족이니까 격식을 차려야지. 강동철의 말 속엔 검은 속내가 숨어 있는 듯 싶었다. 오후 2시가 넘었다. 정수진이 올 때가 됐다. 면석은 면에서 밖에서 대기하며 자꾸 시계를 봤다. 그 순간 정수진이 보였다. 금일의 정수진은 여느 때와 달랐다. 더 깔끔하고 위험 있는 자태였다. 흡사 어떠한 각오를 한 것 같았다. 정민석아. 정수진이 정민석을 한이 걸어왔다. 안민석은 누나를 보자마자 울음이 나올 뻔했다. 누나, 별일 없어? 정수진이 정민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제발 좀 빨리 가요. 왜? 무슨 일 있니? 저희 부탁입니다. 정민석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정수진은 정민석의 얼굴에서 뭔가 위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정민석아, 온 일인데? 누나, 어서 좀 가시라니까. 그러나 이미 늦었다. 강현석 중대장과 감동철이 다른 간부들을 대동해 등장했다. 안녕하십니까. 강현석이 정수진에게 깍듯하게 인사했다. 정수진도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받았다.
정민석 누님 되죠? 저는 본부대 중대장 강현석 소령입니다. 강현석의 인사에 정수진이 담미있다. 반갑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현석의 부탁에 정수진은 살짝 주저했다. 허나 거부하기 힘든 분위기였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저 정민석이 부대에서 어찌 생활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강현석의 말은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으나 다른 꼼꼼이가 보였다. 알겠어요. 정수진이 수락했다. 모두는 면회실 안으로 이동했다. 근데 누님께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강현석이 날카롭게 신문을 이어갔다. 정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공무원입니다. 소속이 어디입니까? 아, 군인입니다. 정수진이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강현석과 강동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복무 기간은요? 15년 됐습니다. 정수진의 발언에 자중이 술렁거렸다. 15년이면 베테랑 간부급이었다. 혹시 계급을 여쭤봐도 될까요? 강현석이 긴장하며 물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정수진은 옆에 정민석을 응시했다. 정민석은 겁에 질린 눈치였다. 이젠 밝혀야 할 타이밍이었다. 정수진이 무겁게 입을 뗐다. 대령입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침묵만이 흘렀다. 대령이라는 직함의 무게가 엄청났다. 강현석 수령은 사색이 되어버렸다. 강동철은 넋을 놓고 정수진을 바라봤다. 대령님이요? 강현석이 더듬거라며 되물었다. 정수진이 긍정의 뜻을 표했다. 니니다. 공기의 흐름이 비집혔다. 위계가 순식간에 재편되었다. 강현석은 황급히 차려 자세로 격리했다. 매슬리했습니다. 대령님. 강동철도 허둥지둥 격리했다. 주위 간부들도 얼어붙었다. 정수진은 여유있게 격리를 받았다. 이내 볼로를 꺼내기 시작했다. 간지 면회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갸중이 정수진의 입만 바라봤다. 귀 부대에 관한 민원이 왔습니다. 정민석은 누나의 발언에 당황했다. 민원이란요? 병영 내 부조리와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정수진의 일갈에 강현석과 강동철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금일부터 본 부대에 대한 긴급 감찰을 착수할 것입니다. 정수진의 통보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엄급 감찰은 부대가 뒤집힌다는 의미와도 진배 없었다. 특히 강동철 상병이 연루된 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겁니다. 강동철은 지목당하자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대령님, 오해임이 입 감으세요. 정수진이 싸늘하게 말을 잔았다. 강동철은 입을 가물었다. 그리고 강현석 소령, 완현석이 얼어붙은 채 정수진을 응시했다. 지휘관으로서 사태를 감관한 책임 또한 엄중히 물을 겁니다. 강현석은 할 말을 잃었다. 정수진이 정민석을 바라봤다. 민석아, 이젠 안심해. 정민석은 누나의 위로에 울컥 눈물을 쏟았다. 지옥 같은 시간이 마무리되는 느낌이었다. 정수진의 지시 직후 부대 분위기는 급변했다. 감차 요원들이 들이닥쳐 전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강동철은 바로 독방에 구금됐다. 그가 자행한 악행들이 줄줄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정민석 외에도 수많은 병사들이 강동철의 폭력을 고발했다. 외등병 이준혁, 진술해 보십시오. 조사관이 강민재를 불렀다. 렌제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강동철 상병이 후임들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매주 월급의 반을 입금하라고 강요했어요. 물증이 존재합니까? 네. 핸드폰에 녹취록이 저장돼 있습니다. 강민재가 단말기를 제출하며 답했다. 조사관들은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여타 병사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묵혀왔던 비에 사실들이 복물 터지듯 나왔다. 강동철이 밤마다 후임들을 집합시켜 구타했습니다. 휴가증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어요. 화장실 같은 사각지대에서 괴롭혔습니다. 진술이 이어질수록 강동철의 범죄는 확실해졌다. 강현석 중대장 또한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부조리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였다. 소령은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금시초문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보고했다던데요. 아, 전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간현석은 완간히 발뺌했다. 허나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다. 이 서류는 뭡니까? 니님이 감찰관이 문서를 제시했다. 병사들이 작성한 소원술이었다. 처음 보는 문건입니다. 소령의 결재인이 선명한데요. 간현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보고를 묵살하고 은폐하려던 정원이 빼박이었다. 한편 정민석은 조사관 앞에서 겪은 고초를 낱낱이 진술했다. 강동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처음엔 언어폭력이었어요. 가족을 되먹이며 모욕했습니다. 이후엔 구타가 이어졌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고요. 램넉은 감당하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이제 주눅들지 않았다. 어째서 진작 알리지 않았죠?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누나에게 폐가 될까 염려되기도 했고요. 조사관들은 정민석의 진술을 빠짐없이 적었다. 며칠 뒤 조사 결과가 공지되었다. 강동철은 군사재판에 넘겨져 영창 3개월 밑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강현석 중대장은 파면되었고 징계가 내려졌다. 부대 곳곳에 사과문이 나붙었다. 아울러 병영 내 인권 신문고 제도가 신설되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부조리가 결코 되풀이되지 않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임 중대장이 연병장이 모인 병사들 앞에서 다짐했다. 누구라도 억울한 대우를 당하면 즉시 말해주세요. 비밀보장 상담 창구도 열렸습니다. 병사들 얼굴에 승기가 돌았다. 마침내 혁신이 태동한 셈이었다. 정민석은 이제 확실히 변한 모습을 보였다. 기죽지 않았고 전우들과도 자연스레 잘 지냈다. 민서가 진짜 존경한다. 언민재가 정민석에게 말했다. 뭐가 내 누나 덕분이야. 정말 폼나네. 주변 전우들도 슬금슬금 다가와 정민석에게 괴화를 트기 시작했다. 인서가 미안하다. 우리가 방관만 한 것 같아 괜찮아. 가 지난 일인데. 정민석은 밝게 대답했다. 정말로 아무렇지 않은 기분이었다. 한 달 뒤 주말 면회 날이었다. 정민석은 설레는 마음으로 정수진을 기다렸다. 이제는 누나를 만나는 게 행복하기만 했다. 누나 정민석이 들뜬 목소리로 정수진을 불렀다. 정수진도 반기며 다가왔다. 얼굴 폈네 우리 동생. 네. 이젠 진짜 살만해요. 정민석의 눈빛은 확연히 변해져 있었다. 과거의 맑은 눈빛을 되찾은 셈이었다. 고생했지? 약간요. 그래도 누나 믿고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정수진이 정민석의 등짝을 두드렸다. 나중에도 무슨 일 생기면 꼭 말해. 알았어? 네. 앞으론 감추지 않을게요. 두 남매는 면회장에 앉아 김밥을 나눠서 먹었다. 암만에 느껴보는 여유였다. 누나, 근데 진짜로 나 때문에 감찰 온 거야? 반쯤 맞고 반쯤 틀려. 정수진이 씩 웃으며 답했다. 그게 뭔 소리야? 실은 이 부대에 관한 민원은 예전부터 있었어. 그런데 네가 복무 중인 걸 알고 나서 더 집중하게 됐지. 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누나가 없었으면 전 그냥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안 되지. 참는 건 답이 될 수 없어. 그 정수진의 말에 정민석은 크게 동감했다. 누나 감사해요. 뭘 그래 피를 나눴는데. 정수진이 정민석의 머리칼을 헝클었다. 그때 몇몇의 병사들이 몰려왔다. 정민석의 동기들이었다. 민서가 이분이 그 전설의 누나시구나. 강민재가 웃으며 물었다. 정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반가워요. 정민석이 평소에 동기들 자랑 많이 해요. 저희들이야말로 정민석 덕에 많이 느꼈어요. 다른 병사가 거들었다. 뭘 느꼈어요? 크기요. 정민석이 과감하게 고발해줘서 우리도 입을 열 수 있었어요. 병사들의 칭찬에 정민석은 민망해했다. 저는 그냥 사실만 말했는데요. 천만에 네가 시작한 거야. 정수진이 정민석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제 이 부대는 확실히 변하게 될 거야. 네가 이룬 선거야. 정민석은 누나의 말에 마음이 참 벅차올랐다. 면회 시간이 끝날 쯤 정수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민서가 이제 진짜 괜찮아? 네, 진짜 괜찮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기다릴게요. 정민석의 대답은 가식이 없었다. 정수진도 마음을 놓았다. 계절이 흘렀다. 정민석의 군생활도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었다. 그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신병들이 전이가도 더 이상 부조리는 없었다. 선후임 간의 사이도 끈끈해졌다. 정민석은 이제 후임들을 챙겨주는 선임이 되어 있었다. 정민석, 상병님, 이건가요? 후임이 작업에 대해 물었다. 정민석은 산연하게 대답해줬다. 맞았어. 처음치고는 아주 잘했다. 감사합니다, 상병님. 정민석은 후임의 등을 두드리며 응원했다.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가정함을 후임들에게 쏟고 있었다. 토요일 면회날 정민석은 변함없이 정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무서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가득했다. 누나 정민석이 밝게 미소 지며 정수진을 관계했다. 정수진도 정민석의 달라진 얼굴을 보며 만족해했다. 많이 좋아졌네. 뭐가요? 얼굴이 엄청 좋아졌어. 정민석은 웃었다. 진짜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누나 덕이에요. 내 덕이 아니야. 네가 용기를 낸 덕분이지. 정수진의 말에 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누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뭐 누나는 왜 입대를 한 거예요? 박민석의 물음에 정수진은 잠깐 고민에 빠졌다. 글쎄 예전에는 그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어. 지금은요.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어서. 정수진의 답변에 정민석은 감탄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너 같은 사람들 말이야.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들로부터. 정수진의 말에 정민석은 마음이 뭉클해졌다. 누나는 진짜 최고예요. 너도 멋있어. 요새 후임들을 잘 챙기고 있다며? 네, 제가 고생했던 만큼 걔네들은 그런 일 없게 하려고 해요. 정민석의 말에 정수진은 극연해했다. 그거야말로 진짜 용기지. 두 남매는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미주알고주알 떠들었다. 이제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그 누나 제대하면 뭐 할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진 못했어. 군인 계속할 거예요. 아마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거든. 정수진의 말에 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재개하면 사회에서 누나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정민석의 말에 정수진은 뭉클했다. 좋은 생각이야. 분명 잘할 거야. 면회 시간이 끝날 쯤 정수진이 정민석에게 말했다. 민석아,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뭐라고 생각해? 정민석은 잠시 고민했다. 마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리 둘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거.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힘이지.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가족은 어둠 속에 등불이 되어주는 거야. 영원히. 민석은 그녀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 누나 진심 사랑해요. 누나가 없었다면 뭘 그래. 우린 피를 나눴잖아. 수진이 민석의 머리를 쓰담다. 살면서 고민들을 생기면 주저 말고 말해. 나란니? 네. 누나도 고민들이 생기면 저한테 기대요. 알았어. 누남매는 굳게 맹세했다. 면회가 끝나고 수진이 돌아갈 때 민석은 그녀의 발걸음을 지켜봤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었다. 민석은 내무반 걸어가며 회상했다. 자신 곁에 이런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행운인지. 또한 훗날에는 본인도 타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1년 뒤 민석은 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무반은 정말 조용했다. 이제는 괴롭힘은 없었고 선우임 모두가 서로를 아끼며 생활하고 있었다. 민석 형 제대하시면 뭐 할 거예요? 쫄병이 물었다. 민석은 밝게 대답했다. 검찰 공무원이 되려고 해. 헐, 대박이요. 누나같이 힘든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민석의 꿈에 동료들은 박수쳤다. 드디어 저녁의 날이 왔다. 수지는 생각보다 빨리 와서 민석을 마중하고 있었다. 누나 민석이 뛰어와서 수진을 안겼다. 수진도 기뻐서 민석을 반겼다. 마침내 제대구나. 네, 군생활 끝이네요. 기분, 민석이 다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요. 민석의 담백한 반응에 수지는 미소를 지어줬다.
값진 시간이었지? 네, 고됐었지만 많이 컸습니다. 두 남매는 마지막 시간을 즐겁게 보냈다. 누나 진짜 감사합니다. 누나가 없었다면 전 벌써 무너졌을지 쉿. 꿀. 그런 말 금지야. 우린 하나이니까. 수진이 민석의 등 뒤를 두드렸다. 나가서 세상에서도 오늘처럼만 하면 돼. 미식식하고 정의롭게. 네, 명심할게요. 민석이 대답을 대신했다. 제 대신 날 수진도 같이 자리했다. 민석은 위병소 나서며 지난 날들을 생각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본인을 단단하게 한 특별한 추억이었다. 누나, 이제 정말 설레는 출발이네요. 같이 나아가자. 두 남매는 팔을 끼고 부대를 나섰다. 그들의 길에는 눈부신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부대 울타리 너머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고 있었다. 청취자분은 이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가끔은 소신 있는 한 사람의 결단이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정수진 대령과 민석같이 우리도 서로의 영원한 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취자분의 특별한 가족 에피소드 및 용기에 대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만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뼈아픈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야 핀 앞에서의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할 때 비로소 부조리와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누나 정수진은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원군임을 보여줍니다. 가족의 사랑은 위축되었던 민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난이로운 힘의 가치, 정수진 대령의 위험은 계급이 아닌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서 나옵니다. 의미,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를 미래의 정의로운 보호자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